여러분은 지금 나우지수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장 강세 섹터 또 테마와 관련된 이슈 다뤄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변 대표님만의 추천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테마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살펴볼 섹터가 두 개나 됩니다. 먼저 사료주 관련주인데요. 네. 사료, 축산업과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축산물의 시세 변동이나 축산물 질병 상황에 따라 좀 가격 흐름이 변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이 발생하면서 이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료 관련주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사료 테마 상승 종목표 확인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에서는요, 팜스토리, 한일사료, 현대사료, 고려산업, 이지바이오, 미래생명자원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배경에는 또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곡물 가격이요, 지난해 9월부터 2012년 이후 계속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에는 이유가 좀 다양한데요. 아까 앞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이 좀 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정말 1년 동안 날씨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미 지역의 가뭄, 또 호주의 한파, 정말 이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특히 밀 생산량이 급감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료의 주 원료 옥수수는요, 지난해 평균 구매 단가가 1톤에 약 200달러였지만 오는 9월에 도착 예정분의 시세가 65%나 상승해서 약 330달러까지 올랐고요. 또 소맥, 밀도요, 지난해 1톤당 약 200달러에서 올 7월분 도착분 시세가 약 310달러로 40% 이상 폭등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만큼 우리가 또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 업계도 당연히 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배합 사료는요, 이런 곡물 가격 인상 여파로 지난 3월에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배합 사료는 가축의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만드는 이 정말 말 그대로 사료인데요. 크게는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 이 원료 가격이요, 일반적으로는 곡물가가 70%, 그리고 해운 운임비가 30%, 이 7대3의 비율을 보통 차지를 하는데요. 옥수수나 밀 등 전체 사료의 원료가 95%를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외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곡물, 수입 곡물이 오르면 당연히 그 회사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해상 운임비까지 상승하면서 이 곡물의 수입 단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획재정부와 이 사료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했는데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곡물은요, 이미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입과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좀 입장이 그러네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또 한 번의 가격 인상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대표님, 이렇게 네. 곡물가 급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료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는데,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조금은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사료 관련주들도 그럼 계속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 곡물 시세입니다. 2012년도에 한 820포인트까지 좀 차지했던 이 곡물 가격이 지금 거의 뭐 10년 전의 어떤 최고가로 거의 이제 갭을 메꾸고 있죠. 네. 최근에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 좀 다소 가격 안정세를 좀 거쳤던 구간이 좀 있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추가적인 어떤 인상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사업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옥수수 가격이거든요. 네. 지금 이 밀가루 가격만 보더라도 밀가루 가격은 약간 상승에 대한 어떤 이 갭 차이는 아직은 좀 있지만 네. 그래도 같은 인상의 폭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곡물 시세가 지속적인 어떤 바닥을
찍고 지금 네. 올라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냐. 그래서 뭐 생산이 좀 감소되면서냐. 네. 그런데 왜 사료값이 오를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곡물 자체, 네. 곡물에 어떤 들어가는 일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수요, 이 곡식이 우리가 사람이 먹는 비중도 있지만 이게 가축이 또 먹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게 되면 소위 가축을 우리가 키우면서 들어가는 이 사료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낙농의 원가도 올라가고 이 대두, 밀, 그 다음에 옥수수 등의 가격이 또 인상되게 되면 2차, 3차의 어떤 식품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네. 그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곡물 가격은 이 단기적이냐 그러면 조금 더 지속적인 어떤 상승을 좀 이끌어낼 것인가 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표라는 거는 2012년도에 최고 인플레이션 어떤 최고점을 좀 찍었던 구간까지 조금 이게 도달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은 좀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저는 이 계절적인 요인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많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약간은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지금 대두나 밀, 옥수수 모두 최고가를 이 갱신했다가 다시 좀 이 가격이 좀 떨어진 그런 이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아까 사료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제가 사료 관련주 잠깐 좀 볼게요. 네, 네. 사료주 관련 살펴보면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네. 좀 이렇게 사료 관련주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좀 단기적이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아니죠.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선입선출 그런 네.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게 경제, 그러니까 회계 용어인데 네. 이게 이 원가의 개념에서도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원유, 그 다음에 이 곡물 이런 것들은 후입선출. 음. 나중에 들어온 게 나중에 나가는 거죠. 네. 기름도 우리가 지금 유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이틀 내에서 먼저 선반영이 됩니다. 네. 들어오는 어떤 이 소진까지의 들어오는 부분 플러스 새롭게 몇 개월치를 확보해서 들어오는 기간. 우리가 곡물이나 사료, 그 다음에 뭐 원유, 그 다음에 뭐 비철금속, 뭐 광물 이런 것들이 사서 바로 뭐 하루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네. 몇 개월 후에 도착하거나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인도가 돼서 여기서 이제 풀린다는 개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의 어떤 선방용 요건에서는 곡물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많은 유통소비 업체들이 좀 우려했어요. 근데 네. 사료값은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사료는 바로바로 투입되는 어떤 요건들. 그런데 여기서 유통주는 좀 약간 재고에 대한 어떤 파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은 좀 없었다. 그런데 아마 2차 상승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본격화되게 될 경우에는 산업 전반의 어떤 이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한데 사료 관련주는 사실 이런 관점들 때문에 선입,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후에 들어온 부분들이 소진되는 시점에는 이 가격을 한 번에 또 내릴 수가 좀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지표에서는 약간 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뭐 앞으로 좀 6개월 내에 곡물 가격이 다시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이 또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봤더니 좀 앞으로 좀 세계적인 공급의 반등 그리고 또 중국 수요 증가세와 둔화로 인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뭐 밀, 옥수수, 콩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대표님도 좀 단기적으로 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런 가운데 곡물가만 급등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도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는요, 산업 전반에 사용이 되죠. 가격 흐름이 경기 척도의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장에서도 이 닥터 코퍼, 구리 박사라고도 부릅니다.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글로벌 경제가 곧 상승기가 온다고 하고 반대로 하면은 다시 하락한다. 뭐 이렇게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구리가 최근에 왜 이렇게 주목을 더 많이 받냐 봤더니요.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보급도 늘고 있는데요.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기차가 요즘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차 한 대당 약 몇 배의 구리가 더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는 몇 배까지는 모르고 네. 이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을 좀 과감하게 10배? 전도하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구리가
좀 전기 에너지를 좀 전달하는 장치의 필수 광물로 네. 좀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맞아요. 네. 몇 배냐면요. 약 20배가 더 필요하다고요, 구리가. 좀 근접했어요. 어, 저 10배라고 10배? 했거든요. 좀 더 과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고요. 또한 풍력 발전을 위한 터빈에도 구리가 사용이 되고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통해서 발생한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리 사용이 너무 이제 많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계속해서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이 지난 26일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톤당 9,965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또한 지난 14일에는 장중에 1,724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골드만삭스는요, 2030년까지 이 녹색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무려 600%나 증가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600%나요? 네, 엄청나죠. 이렇게 또 구리 가격의 상승세로 관련주들 역시 부각을 받았는데 네.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요즘 구리값이 금값이죠. 네. 또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 파업에 이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특히 영향을 준 건 27일 칠레 BHB가 운영하는 에스콘디다와 스펜스 광산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BHP는 세계 3위의 구리 광산 업체고요. 에스콘디다는 세계 최대 규모 구리 광산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그 미국 상품 거래소에서 구리 7월물 인도분이 전일 대비 3.16% 오른 파운드당 4.67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좀 표를 좀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구리 섹터 표를 좀 보면 이구산업, 대창, 풍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리가 친환경 인프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 직접 관련된 산업의 전망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표님, 그럼 이번에는 좀 살펴보죠. 구리 관련주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네. 구리 아까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잠깐 좀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구리 시세가 2000년대 중반에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정점을 좀 찍었던 시즌이 2008년에서 한 2010년도, 네. 12년도까지거든요. 네. 바로 요 구간인데 구리 소유가 당시에 엄청나게 좀 급증을 했고 당시에도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형국 이후에 네. 지속적인 어떤 가격 하락을 좀 이끌었다가 지금은 과거의 초호황기를 누렸던 이 구리 이 수요가 지금 더 증가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앞으로 더 크게 구리 산업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시대로 이제 도래가 됐고 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관련된 이런 구리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영업 지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은 뭐 상당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또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네. 600%라고 무려. 무려 600%. 네, 네. 저 너무 놀랐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네. 신용이 갑니다. 네. 일단 뭐 구리는 사실은 이 모아가는 전에 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네. 구리를 판매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구리의 원자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판가도 올라가겠지만 원재료의 어떤 비중, 즉 원가도 많이 올라간다는 점, 그런 점도 그렇죠. 우리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 관련주도 한번 볼까요? 예, 구리 관련주 저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우수 아나운서님께서 풍산, 서원, 아까 대창, 이구산업 대창 이구산업, 준비하셨네요. 대창, 풍산 세 예, 개. 저는 네. LS, 풍산, 고려아연, 이구산업, 대창, 서원, KBI 메탈인데 네. 우리나라가 좀 잘 몰라요. 왜냐면은 네. 관련주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풍산, 이구산업, 대창 이렇게만 우리가 좀 아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의 구리 공급업체는 단연 LS입니다. 처음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소형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테마에 힘이 실리는 종목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LS는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LS 궁금한데 네. 차트 당연히? 잠깐만 제가 하나 더 보고요. 아, 네. 자, 사료 관련주부터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준비하셨던 김은수 아나운서님께서 준비한 종목 외에 제가 플러스 좀 해봤는데 네.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고려산업,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이 관련주로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사료만 볼 것이냐? 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곡물 관련주를 왜 안 다루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우바이오, 경농, 인바이오, 팜스토리, 사조, 동아원, 한탑 이런 관련주의 어떤 수익성의 변화 요인도 한번 체크해도 좋은데 한탑도 들어가네요, 대표님. 네. 구리 관련주에서 LS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상단 전화번호 하단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는 이 시청자분들께 한해서 분석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같이 궁금해하실 분들은 하다 기다리다가 에이 하고 황급하게 전화번호 아니면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노란톡방 혹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만큼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시청해주세요.